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저는 나다움 인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학습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 진화의 심리학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5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은 그 인간 기계 그 첫 시간입니다. 이 책에서 그 우스펜스키는 그 구르지에프도 마찬가지지만 그 내가 기계의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기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인간이 기계일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첫 시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란 기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인간을 기계라는 측면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기계로서의 삶을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인간이란 기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첫 번째, 인간이 스스로 하는 동작은 없다. 강렬한 멘트로 시작이 되네요. 19세기 후반에 정신생리학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인간이 기계와 같다라는 개념이 더 명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책에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는 정신생리학이라는 게 이것이 우리가 전기처럼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전기의 동작과 그 화학 물질의 반응으로 이제 우리 뇌가 작동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인풋이 들어오면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그 블랙박스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 기계와 같은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이 기계는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어떻게 나온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반면 우리 인간은 조금 더 그런 기준이나 원칙이 어, 좀 다양하고 복잡한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개념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 앞서서 센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적인 사람들은 지적센터가 그 감정센터나 본능, 운동센터보다 더 그것이 지배하는 사람이고 그 감정적인 사람들은 감정센터가 지적센터나 본능센터보다 더 지배적인 사람. 그리고 그 이 본능적인 사람, 뭐 활동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본능센터가 지적센터나 감정센터보다 더 지배하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리가 있지만 이 센터들이 그 딱딱 정해져 있는 그, 그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센터들이 계획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일종의 이제 안전장치인데 이 센터가 한 센터가 제대로 동작을 못하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적 센터가 부족해. 그러면 감정 센터나 본능 센터가 그걸 대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존 가능성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센터가 다른 센터를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안전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이 센터들이 그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서 다른 센터를 대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동작을 처음 배울 때에는 누구나 한동안은 지적 센터에 의존합니다. 물론 전혀 뭐 이런 지적인 활동 없이 그냥 어떤 본능 센터와 운동 센터만으로 그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개는 잠시라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간격에 대한 그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지적센터에 의존한다. 그리고 본능센터는 감정센터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본능의 느낌,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감정을 대신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센터는 이 지적센터와 본능센터 모두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다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적센터가 본능센터를 대신해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능센터가 감정센터를 대신하는 건 자주 있는 경우고, 감정센터는 이 지적센터와 본능센터를 다 대신하는 경우가 자꾸 생기고, 지적센터는 본능센터를 대신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자주 있진 않다는 겁니다. 이런 센터들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각각의 센터가 그 정해져 있는 원리나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기계와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기계는 항상 그 동작이 잘 되는 건 아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작동이 일어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센터 간에 대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과해지면 그 다른 기능이 퇴화가 되고 내가 주로 쓰는 센터의 기능이 더 올라가니까요. 그게 더 지배적이 돼버리니까요. 자, 일단은 우리 일상 자체가 잘못된 작동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그 수면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드렸을 때 우리가 깨어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수면 상태와 다르지 않다라는 그 어떤 몇 가지 예를 들 때 이 동일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인간은 모든 것과 다 동일시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감정, 신념, 국가, 조직, 기타 등등 모든 것에 인물이든 대상이든 동일시하는 그런 우리 작동, 그런 그 습성이 있죠. 그 동일시 때문에 이제 인간 기계가 오작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고려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인간 기계라는 것이 그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음에 대한 예예요. 그 제대로 어찌 보면 제대로 작동만 하고 있어도 이런 오작동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일상적인 사고와 지식으로는 그 센터들이 잘못 작동할 수 있음을 모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자의식 상태에서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객관적 의식 상태, 메타인지 이런 것까지 그 객관적 의식 상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메타인지 수준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 이제 잘못되는 걸 알 수도 있겠지만 일상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와 자기 관찰을 통해서 센터들의 올바른 작동과 잘못된 작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두루 발견되는 일반적인 결함 외와 결함 외인 것과 그리고 자기만의 특별한 결함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인간 기계의 오작동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개발을 하고 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